예, 안녕하세요. 참새입니다. 예, 오늘 할 내용은 이 책이에요.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제가 독서 모임에서 했던 책이거든요. 이걸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원래 그 뇌과학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게 좀 과학적이고 뇌를 좀 더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많은 조언들이 나와요, 이 책에. 잠을 많이 자라, 혹은 산책을 많이 하고, 햇빛을 많이 쐬고, 또 외출을 많이 하고, 운동을 하면은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 몸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가득해요. 그냥 계속 이런 내용들만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무조건, 진짜 기계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지금은 좀 기분이 별로였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오면은 100%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딱 읽고 나면은 아, 조금 활동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해서 내가 마치 수학처럼 혹은 과학처럼 이걸 하면은 당연히 바로바로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활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저는 롯데마트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 자료를 매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글쓰기 강의를 하니까 계속해서 그 컨텐츠를 쌓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연결된 컨텐츠가 되고 이거를 또 책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원래는 제가 평소에는 글쓰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글을 쓰면서 또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또 출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겨버리면 제가 뭐 예상대로 책이 안 써지거나 좀 막 글이 늦어질 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좀 원래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어떤 거를 할 때 그냥 그 과정을 즐기면은 스트레스가 없는데 자꾸 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무슨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목표가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좀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할 때 이 내각이라는 책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핵심이 뭘까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찾은 거는 딱 두 단어로 딱 한 단어로 말을 하면은 통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을 때 우울하지 않고 기분이 매우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결과라는 거, 제가 어떤 목표가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강의할 때.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면은 사람이 이게 통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은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말고는 또 결과가 어떻게 되고 말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랑 상관없고 또 자꾸 어떤 결과에 신경 쓰면은 좀 현재에도 좀 집중을 못하게 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속 수업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아까 그런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책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책을 출판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적는데 그 양이 적어서 못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책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거를 글로써 컨텍스트로서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에 강의할 때도 되게 쉽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분량이 안 돼서 만약에 안 됐다 이러면은 그냥 뭐 독립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독립서점에 뿌리는 거 이제 정식 출판이 안 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쨌든 이런 걸 도전하면 그게 또 나한테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이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좀 출판에 도전하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목표가 있고 결과가 있고 이제 그런 거에만 집중하면은 사람이 계속 지쳐가는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결과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최소한 이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더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제 걱정부터 먼저 하는데 아무리 걱정을 해도 최악의 상황은 이 정도니까 이게 맥시멈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계획을 세우면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뇌의 전전두 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책에서는 그 뇌 앞부분이죠. 뇌 앞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이 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증가해서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을 좀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통제라는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제 친구가 그때 일자리가 있다고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도서관에서 사서 비슷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책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사람 없을 때는 주차 관리 있잖아요. 주차 관리도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되게 좋았던 게 일주일에 3번만 하면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되게 좋다 이래서 제가 이제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경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만약에 내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리스트를 먼저 적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기분이 더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떨어진다 해도 뭐 이렇게 돈 쪽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적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막상 이제 이 도서관에서 일을 해보면 그냥 월급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또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자기 합리화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 같은 거나 제가 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오히려 그냥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뭐 필요한 서류나 뭐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물론 하겠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제 기분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시험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만 접근하면은 한 1년까지는 괜찮아요. 그 2년 지나고 나서는 기분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험을 떨어져도 나는 뭐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몇 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냥 오로지 그 결과에만 오로지 시험 합격에만 집착해서 그 모든 삶의 가치를 거기에만 부여를 하면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뭐 공부 같은 것도 과목을 하다 보면은 도움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언제 한번 그렇게 국사 공부를 하고 언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게 언젠가는 자기 자신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 항상 뭐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그때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사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니까 좀 마음이 별로 안 아프잖아요. 예, 마음이 별로 안 아프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떤 도전이든지 자기 자신이 심리적으로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합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바대로 항상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 계속해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보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해야지 전전두 이쪽 영역에서 좋은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런 게 나와요.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거든요. 제가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 일기인데 감사하는 행동의 부정성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해독제인 이유는 삶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도 결국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항상 뭐 가족과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저는 감사일기 쓸 때 항상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몸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쓰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잘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게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삶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라.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생각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제가 시험 이제 그 시험 치기 전에 시험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접 장소까지 가는 거 한편으로 보면은 그 면접 장소까지 가는데 드는 차비와 막 찾아가는 데 드는 그 에너지와 어떻게 보면 만약 시험 떨어지면 이거 내가 하루를 그냥 날린 걸 수도 있다 면접 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내가 그까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잘 가지 않았던 장소에 가는 거고 그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면접 같이 왔던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봤던 사람들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게 아마 삶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든 떨어지든 어쨌든 나는 오늘 좋은 길을 걸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계속 그런 쪽에 초점을 두면은 삶에 만족을 주고 좀 더 행복감을 준다. 그리고 결과도 궁극적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에서는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해서 좀 현재에 더 잘 머물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 같은 것들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미래에 투사하는 일이므로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면은 걱정과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라는 이 순간은 저희가 잘 느낄 수 없지만 항상 책에도 나오다시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그때 현재를 느낄 수 있고 현재를 느꼈을 경우에는 어떤 되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서 느끼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약간 달라진 게, 예를 들어서 뭐 TV를 봤을 때, 예전 같으면은 TV를 켜고, 뭐, 저는 이제 TV를 잘 보진 않지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제 TV를 틀었을 때, 잠깐 나오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좋아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저 장면을 보고 유추하는 거죠. 저게 무슨 내용일까? 그런데 항상 이게 시간이 쫓기듯이 제가 또 도서관에 가고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좀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현재 있지 못해.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스토리, 보고 있는 저 TV의 내용이 무슨 건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뀐 것은, 아, 그래. 조금 더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TV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우주소녀의 보나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당신의 하우스 헬퍼 이런 드라마였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여러 뭐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보나와 자기 친구 두 명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내용이 나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또 그 장면도 보고 그냥 바로 TV를 끄고 갔을 건데,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 아, 저게 무슨 내용일까?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도 또 다운받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것도 이런 건 것 같아요. 좀 현재에 머무는 연습의 한 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상이라 책에서도 명상과 감살기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명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현재의 좋은 느낌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행복이란 것은 그런 어떤 좋은 느낌에 반응하는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자연적인 것 있잖아요. 나무가 보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날씨가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드라마를 그냥 스치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환경을 보면서도 그냥 막 스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거 좋다. 와, 꽃이 피었네. 이거 되게 향기가 좋네.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좀 더 잘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행복한 사람은 그 좋은 느낌에 반응하는 정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 현재에 몰입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더 행복한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현재에서 내가 잘 머무를 수 있어야 그 과정을 온전히 즐기게 되고, 즐기는 사람이 또 결과까지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책에서는 그런 명상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현재에 머무는 연습, 현재에 몰입하는 것이 명상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작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또 그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기가 스포츠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포츠를 보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현재에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이고, 저희가 그 농구를 이렇게 보고, 창원에는 창원 LG 세이커스라는 농구팀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책에서는 자기 어떤 소속감을 올려주기 때문에 더 좋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제 현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고,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스포츠, 뭐 책이나 웹툰 뭐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명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되게 힘들 때 이런 거 못 느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막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이게 다 뭐지? 깨닫고, 그리고 그냥 오늘 이 순간만큼 오늘 하루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디오를 듣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이렇게 마음 편히 쉬자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요즘 TV 같은 거 보면 그 나영석 PD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삼시세끼 뭐 물론 그거는 좀 됐지만 그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요즘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냥 한 번쯤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보다 거기에 나오는 누가 등장하는지 캐릭터는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명상은 그래 현재에 몰입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더 현재에 몰입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책에 나오는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해라. 사실상 이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감사일기를 써야 된다.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책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기고 글을 적어야 된다. 지금도 제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항상 감사한 곳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삶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적고 그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런 책을 읽고 이거와 비슷한 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다 하는 이야기들은 좀 다 비슷한 것 같다. 여러분들도 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은 컨디션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잠시 가야 되고 현재 과정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울할 때 내가 이 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